네, 이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생성된 파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일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일부터 요거는 안녕하세요, 지성스입니다. 매일 영상 찍을 때마다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nparlen이라는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다양한 자동화 프로젝트를 만들고 공유하고 있는 유튜버고요. 오늘은 제가 뭘 해봤냐면 지난 시간에는 이미지를 편집하는 그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저의 뉴스레터를 구독하시는 분들에게 공유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그냥 편집하는 워크플로우만 있으면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카드 뉴스 있죠. 우리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SNS 플랫폼에서도 카드 뉴스를 많이 보고 소비하고 있는데 그 카드 뉴스를 자동화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에 쓰인 거는 외부 API는 하나도 쓰지 않았고요. 순수하게 로컬, 그러니까 컴퓨터 내에 엔파렛 내에 들어있는 기능들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만들었고, 이 워크플로우만 있으면 아마 대부분 외부 API의 도움 없이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자동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카드 뉴스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게 뭐였냐면 정보가 필요했고요. 어떤 데이터를 쓸 거냐,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카드 뉴스를 할 거냐. 그 정보에는 조건이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정보가 많아야 돼요. 정보가 많고 풍부해야 돼. 계속 새로운 정보가 나오는 그런 거여야 됩니다. 정보의 다양성. 그리고 두 번째는 검증 가능성. 정보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이상한 데서 흘러나온 요즘에 가짜 뉴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가짜 뉴스를 카드 뉴스로 만들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정보를 우리 고객들에게 유통시키는 거니까. 세 번째는 일단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정보여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하는 정보가 어떤 것이 있을까 지금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그 세 가지 조건에 다 만족하는 데이터를 만났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화면 전환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만난 온비드라는 곳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매 시스템의 플랫폼입니다. 공공자산 거래. 여러 가지 이유로 국가에서 처분해야 되는 물건들이 여기 다양하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일단 데이터가 검증 가능하죠. 국가에서 운영하는데 거짓말하지 않지 않을 겁니까? 거짓말로 사람들 속여가지고 공매를 하진 않을 테니까. 요게 좋은 점은 심지어 API까지 지원을 해줘요. 프로그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도 지원을 해준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API 지원도 되고 국가에서 검증해준 데이터만 있는 거예요. 여기는 종류도 다양합니다. 부동산도 있고 동산이라고 해서 뭐 기계라든지 권리, 증권도 있고 운송 장비도 있고 다양하게 심지어 차량도 있어요. 차량도 있고 이거 데이터도 다양해. 그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다 쓸 수는 없으니까 그건 나중에 차근차근 보여드릴 건데 다양성과 검증 가능성이 한 번에 만족되는 데이터는 만나기 힘들죠. 그런 정보는 잘 없습니다. 그 어떤 데이터를 만나게 되면 검증 과정을 어느 정도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 검증 과정을 일단은 그냥 프리패스잖아요. 심지어 이거는 오랫동안 유지된 시스템이니까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데이터는 계속 나올 거고 그 시스템이 이 시스템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정보였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부동산을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건을 보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파트가 있다. 이 아파트의 가격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것도 검증 가능하게 우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가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이라고 해서 뭐 아파트부터 단독가구, 연립주택, 뭐 오피스텔, 토지, 뭐 공장, 창고 등 다양한 실거래 가격들을 국가에서 또 공개하고 있습니다. 검증할 수 있죠. 데이터도 다양해. 이 많은 데이터들을 다 무료로 쓸 수 있는 정말 감사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것만 있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거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시스템이잖아요. 또 우리는 국가대표 포털 서비스인 네이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이버 부동산에서 만약에 어떤 뭐 아파트가 공매 물건을 나왔다. 그러면 현재 매물의 가격을 또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검증 가능하고 데이터 양도 충분하고 심지어 부동산은 사람들이 관심도 많아요. 어떻게든 싸게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의식주 중에 주는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공매로 물건을 취득하는 건 합법적인 부동산 물건을 소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카드 뉴스를 만드는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봤습니다. 공매 데이터는 세 가지 조건 다 만족을 하죠. 첫 번째 데이터의 다양성, 그리고 데이터의 검증 가능성, 사람들의 관심까지 있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라는 걸 찾아냈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카드 뉴스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받습니다. 여기서 또 약간 사소한 팁, 이거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지금까지 제가 만든 워크플로우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구글의 API를 받아와가지고 구글 서버에 있는 스프레드시트, 엑셀 차트죠. 엑셀 시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활용했었는데 물론 좋습니다. 뭐 데이터 양도 충분히 주고 쓰기도 좋고 인터페이스도 간편하게 잘 돼 있어서 정말 좋았는데, 문제는 구글에서 보안 정책을 잘 설정해 두셨겠지만 결국은 그것도 구글의 서버에 있는 거죠. 구글의 서비스를 빌려 쓰는 거라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방법을 찾았어요. 별거 아닙니다. 노드 2개만 쓰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엑셀 파일을 가져와서 읽고 쓰고 편집도 다 가능합니다. 별로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만든 엑셀 파일부터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샘플표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하나하나 다 지금 자동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프로그램도 현재 제작 중에 있거든요. 제가 수행했는데 지금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은 조금 손을 보고 있는 중인데, 이런 정보도 자동으로 가져오는 그거는 엠파렌 워크플로우로는 조금 어려워서 지금 다른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다음에 한번 더 보여드리고요. 온비드 시스템에서 서울에 있는 물건 하나 그냥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새로 올라온 물건인 것 같은데 이게 뭐 국제산장 아파트인데 동호수까지는 안 할게요. 거기에 있는 기본 정보들만 가져온 겁니다. 여기 있는 물건 번호야 뭐 온비드에서 가져오면 되는 거고, 감정평가금액, 공매 예정 가격 같은 건 공매 온비드 시스템에서 그냥 API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거고, 실거래가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가져온 거고, 시세 이거는 네이버 부동산에서 가져온 거죠. 이제 나중에 프로그램으로 만들게 되면 그런 정보들을 API 소통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이런 엑셀 시트를 만드는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면 그 물건들이 매일매일 등록될 거 아닙니까? 정보를 제공해주는 카드 뉴스를 자동으로 생성해내는 그런 워크프로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샘플로 지금은 하나의 워크시트만 해놨습니다. 하나의 데이터만 넣어놨는데 물건 번호 이렇게 이런 정보가 들어있는 워크플로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AI가 분석을 해서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카드 뉴스를 만들어 줄 거예요. 먼저 이 엑셀 데이터를 어떻게 엠파렌이 읽을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엑셀 파일 불러오기 부분이 있죠.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요거는 read write files from disk라는 노드입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아까 보여드렸던 요 경로에 있는 파일만 접근할 수 있더라고요. 엠파렌 경우에는 뭐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아직 다른 방법 못 찾아가지고 시도했다가 다 실패해가지고 겨우 찾아낸 방법이 이건데, 요게 지성스 이 부분에 이제 맥을 쓰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경로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경로에 파일을 저장을 하면 그 폴더를 엠파렌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로로 엑셀이라는 엑셀 폴더를 만들었고 그 엑셀 안에 지금 data.xls라는 파일이 하나 들어있는 상태인 거죠. 이 파일을 여기서 읽어오는 겁니다. 여기 경로가 들어와 있죠. data.xls라고 해가지고 users 지성스.nparen 파일즈의 엑셀즈의 data.xls 이 파일을 읽어오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파일을 읽어옵니다. 이렇게 읽어왔는데, 엠파렌 같은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웹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extract from files라는 요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JSON 형태로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엑셀 데이터를 이렇게 보기 좋게 정리를 해줘요. 엑셀을 JSON 형태로 이렇게 아웃풋을 바꿔준 거거든요. extract from files, 다른 옵션들도 많이 있습니다. PDF에서 불러올 수도 있고, 뭐 JSON에서 불러올 수도 있고, CSV도 불러올 수 있고 다 돼요. 저는 이제 엑셀 파일을 쓰려고 xlxx라는 파일로 해서 불러오면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구글 시트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 컴퓨터에서 돌아갈 거. 온비드 데이터라고 이름을 제가 바꿔놨는데 read files에서 엑셀 데이터를 읽어와서 JSON 형태로 변환을 한번 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AI 에이전트, 첫 번째 AI 에이전트에게 이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프롬프트 다 보여드릴게요. 이런 프롬프트로 대상 데이터에 대해서 AI에게 이렇게 됐고, 작성 가이드라인을 간단하게 넣어줬죠. 그리고 두 번째, AI 에이전트를 좀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어드 옵션 부분에서 여기 시스템 메시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 메시지도 여기는 또 자세하게 넣어놨어요. 이거 나중에 다 공유 드릴 거니까. 요거는 시스템 메시지를 통해서 이 AI를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세요. 너의 정체성부터 롤 있죠. 여기 롤부터 해야 될 일, 그리고 뭐 한국어 응답을 잘 안 해줘요. 한국어 응답을 강제해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영어로 답변하면은 카드 뉴스에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출력을 해주세요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모델을 하나 추가해놨는데 여기 올라마 챗 모델이라고 로컬 AI 모델을 추가해놨습니다. 여기다가 뭐 챗GPT를 넣으셔도 되고요. AI의 노드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오픈 AI도 있고 제미나이도 있고 클로드도 있고, 쓰시는 AI가 있으면 API 키 같은 걸 넣으시면
바로 그 AI로 작동이 됩니다. 외부 AI를 쓰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낼 겁니다. 무조건. 아시다시피 그건 다 비용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진 않고요. 테스트용이니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최근에 나왔죠. 제마 4가 나와서 거기에 가장 작은 모델 EV2를 쓰고 있고요. 이것만 해도 어느 정도의 답변은 해줍니다. 물론 저도 최고 큰 모델을 쓰고 싶죠. 근데 제가 이렇게 AI 에이전트를 두 개 직렬로 연결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젠마 4가 작은 모델이다 보니까 한국어 응답을 잘 못해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딴에서 한국어 번역뿐만 아니라 뒤에서 이제 정보를 쓰기 위해서는 제이슨 형태로 데이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고정되어서 나와야지 뒷단에서 쓰기가 좋은데 그걸 한 번에 다 해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있는 AI에게 네가 앞에 한 답변들을 정리를 해서 제이슨 형태로 만들어줘. 그리고 한국어가 아닌 부분은 한국어로 수정해서 해줘 라고 뒷단에서 AI에게 한 번 더 커스터마이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자주 씁니다. 두 개의 AI를 직렬로 연결해가지고 앞에 있는 AI가 한 걸 뒤에 있는 AI가 좀 더 다듬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쓰는 걸 요즘에는 AI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AI들을 직원처럼 역할을 하나하나 이제 줘가지고 그 역할에 맞게끔 그리고 그 AI들이 팀처럼 움직이게끔 하는 게 AI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요즘에는 또 용어를 쓰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면서도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AI도 프로그램이거든요. 컴퓨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킬수록 에러가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단순하게 최대한 단순하게 이 AI는 하나의 역할만 하고 그 뒷단의 AI는 그 부분을 보완한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개선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다 분담시켜 가지고 일을 시키는 게 저는 그게 좀 더 효율적이던데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실 수 있으니까 카드 뉴스를 어떻게 만드냐 이게 정보는 데이터는 AI 카드 뉴스 데이터 제작에서 첫 번째 AI 에이전트 두 번째 AI 에이전트가 정보는 다 만들었잖아요.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이제 카드 뉴스를 어떻게 만들 거냐 템플릿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캔바에서 아무거나 골랐어요. 인스타그램 카드 뉴스 골라가지고 아무거나 제가 여행 좋아해서 여행 이미지를 불러와서 그걸 대충 그냥 글자 바꿔놓고 사진도 그냥 서울 사진으로 박아놓고 제 이름 넣고 해가지고 그냥 대충 만든 거예요. 대충 만들었고 이게 메인 이미지가 되고 그리고 이거 테스트용이니까 나중엔 또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긴 하는데 그냥 빈 템플릿 하나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 두 개의 템플릿으로 뒷단에 있는 이미지 편집, 엔파렌 워크플로우들이 새로운 파일들을 생성해 날 겁니다. 이렇게. 이게 저는 첫 번째 이미지, AI가 준 정보로 첫 번째 이미지를 만들고,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를 만들고,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를 이렇게 만드는 세 번째 이미지가 아니죠. 이게 총 6개 이미지를 뒷단에서 각각 텍스트를 넣어가지고 만들 거거든요. 지금은 단순한 버전, 그러니까 영상 제작용으로 만든 거고, 실제로 고객들에게 제공할 정보로 만든다 그러면 이 각각 단에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AI 에이전트가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두 번째 이미지 제작할 때 온비디에서 이미지를 하나 가져와서 그 이미지를 편집해서 합치는 과정이 들어있죠. 이거는 전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드렸거든요. 그거를 설명드리고 하는 게 아니니까. 컴포지트 에디트라고 해서 두 개 이미지를 합친 다음에 거기다가 텍스트까지 넣은 겁니다. 요 두 번째 이미지가 좀 기술이 들어가는 건데 특별한 기술은 아니고 이제 이미지를 하나 홈비디에서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미지를 다시 이미지 크기를 조정한 다음에 그 크기를 조정한 이미지를 합친 다음에 여기 후킹 텍스트라고 있죠. AI에서 만든 텍스트를 하나 넣어가지고 마지막에 저장을 하는 단계까지 나온 거고 나머지는 그냥 텍스트만 추가해서 저장하는 형태만 해놓은 거고요. 나중에는 여기도 각각 이미지라든지 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카드에서는 뭐 그래프를 넣고 싶으면 또 그래프를 만드는 노드를 또 넣어야 되겠죠. 그런 커스터마이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근데 지금은 이제 두 번째 이미지 제작에만 커스터마이징을 좀 했다. 이 정도까지만 해놓은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어디에 저장이 되냐? 여기 카드 뉴스 리절트라는 폴더에 7개의 이미지가 한 번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 과정들을 한번 보시죠. 결과를 한번 봅시다. 파일이 AI가 지금 현재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장을 생성하고 있는 거예요. 문장을 새로 만들어서 그 만든 문장을 뒤에 단에 있는 AI 에이전트가 원하는 형식과 규칙에 맞춰가지고 다시 또 재정리를 해줄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에러가 안 나야 될 텐데. 두 번째 AI 에이전트로 지금 넘어왔죠. 두 번째 AI 에이전트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AI 에이전트 만든 컨텐츠를 재정리하는, 그러니까 위 뒷단에 있는 엔파렛 노드에 쓸 수 있게끔 제이슨 형태로 바꾸고 한글이 아닌 부분은 한글로 바꿔주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는데도 상당히 열을 많이 받네요. 컴퓨터가 팬이 돌아가네. 영상 촬영하면서까지 이거 하니까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문제없이 돌아가야 될 텐데 컴퓨터 뻗으면 안 되는데. 컴퓨터 뻗으면 안 되는데. 컴퓨터 뻗으면 안 되는데. 이런 거 할 때마다 조마조마합니다. 제발 그냥 대라. 제발 그냥 대라. 브라우저 좀 꺼가지고 그거라도 램이라도 좀 아껴야 되겠다. 아까 실수로 브라우저를 꺼버린 바람에
다 날라간 줄 알았는데 다행히 파일은 다 살아있습니다. 그 만들어진 파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생성된 파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드뉴스 리저트 폴더에 이렇게 7개의 파일이 만들어졌고요. 이거는 뭐 원하는 대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첫 번째 파일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일부터 요거가 보여드렸던 기본 템플릿에서 지금 물건 번호만 텍스트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수정을 한 상태고요. 두 번째 페이지는 온빗에서 제공한 이미지입니다. 요거를 가져와서 밑에 텍스트까지 넣는 것까지 후킹 텍스트라고 하는데 후킹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세 번째 이미지부터는 그냥 텍스트만 AI에서 만든 텍스트가 이미지에 붙여지게끔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다 비슷합니다. 대신 AI에게 좀 더 섬세한 프롬프트가 필요하겠죠. 결과물들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면 여기 뭐 추가적인 그래프라든지 아니면 뭐 이미지라든지 이런 걸 더 더해가면서 디자인도 시행착오가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거쳐가면서 업그레이드 계속 해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워크플로우도 나중에 저희 뉴스레터를 통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카드 뉴스를 자동화하는 워크플로우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최근에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막 쏟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AI 관련해서 특히나 뭐 최근에 공개된 젠마포도 그렇고 젠마포뿐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새로운 AI 회사들이 AI를 만들어내고 있죠. 심지어 우리나라도 AI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 다음에는 우리나라가 가장 AI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허깅 페이스라고 AI를 공유하는 어떤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시면 우리나라 소버린 AI도 다운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AI들도 있으니까 이런 컨텐츠 분야뿐만 아니라 뭐 피지컬 AI 분야에서라도 정말 다양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술에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술은 예전에부터 정말 엄청나게 발전을 해왔죠. 지금 생각해보면 스마트폰만 해도 초창기에 우리나라에만 스마트폰 제조 업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심지어 큰 대기업 LG도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죠. 전 세계적으로도 스마트폰 사업을 하는 업체는 몇 안 됩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그런 기술들을 모두 다 쫓아가면서 다 내 것으로 만들기는 정말 힘듭니다. 주객이 전도된다 그러죠. 기술은 나를 도와주는 하나의 보조제이지 그 기술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는 일이 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 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원하는 데이터는 어떤 것인지,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에 지금 이 기술들이 과연 필요한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 내릴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엠파렌을 공부하면서 제가 지난 시간 동안 공부했던 코딩 프로젝트 만드는 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기회가 됐거든요. 이렇게 그래피컬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엠파렌을 보니까 지난 시간에 내가 만들었던 여러 프로젝트들이 잘 안 된 것들이 왜 안 됐는지 좀 더 명확하게 이해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성장해 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 제가 만든 지금 엠파렌 워크플로우는 제가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돈 받고 그런 거 아니고요. 제 뉴스레터를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님들에게는 제가 워크플로우의 간단한 설명서와 함께 그 워크플로우는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제 더보기란에 보시면 제 뉴스레터 구독하는 구독 링크가 있으니까 구독 링크를 보시고 구독을 해주시면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 정도 워크플로우가 완성이 되면 구독자님들에게 간단한 메시지와 함께 워크플로우를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아직도 많이 커야 돼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고 배가 고픕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 관심만큼 또 컨텐츠도 열심히 만들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귀엽게 봐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영상으로 그리고 좀 더 도움이 되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성스였고요. 다음에는 조금이라도 좀 더 나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